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사건들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한 택시 기사가요, 서울 역삼동에서 커플 손님을 태우거든요. 평소랑 다름없이 목적지까지 손님 잘 모셔다 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른 손님 콜을 받고 그쪽으로 이동하던 그 순간, 여보세요? 이제 방금 탔던 사람인데요. 가방 놓고 내렸는데. 자, 손님 내려주고 연락드릴게요. 한번 먼저 체크해 주시겠어요? 상황이 내리면서 크게 갖고 낼 수도 있잖아요. 자, 커플 손님들이 내린 지 단 6분 만에 걸려온 전화.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을 너무 다급하게 찾더래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뭔가 중요한 물건인가 보다 했던 기사가요, 일단은 손님 말대로 그 가방을 따로 챙겨두고 다음 손님을 태웠대요. 그런데 가방을 따로 챙겨놨다고 했는데도요, 휴대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아니, 가방 잃어버린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되나요? 기사님 죄송한데요, 정말 좀 너무하십니다. 아니, 대체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아무튼 서울에서 평택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두 사람의 전화, 문자 폭탄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사님, 현금으로 20만 원 드릴 테니까 먼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평택 경찰서 저 앞에 있거든요. 이거 맡기고 갈 테니까 찾아가세요. 기사가 경찰서로 향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한 커플. 그러더니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아니, 서울에서 평택까지 톨비에 시외 할증에 야간 할증까지 다 해도 7만 원인데 50만 원을 주겠다?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낀 기사가요, 그 길로 바로 그냥 근처 지구대로 직행하죠. 그런데요, 와, 바로 이 가방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지갑, 카드, 뭐 이런 평범한 것들이 나오다가요, 아니 글쎄, 주사기,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뭐야 이거, 필로폰이잖아요. 아니 이 가방에 글쎄 마약하고 주사기가 들어 있었던 거죠. 야, 그래서 그렇게 쉴 수 없이 기사한테 연락했던 거구나.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뒤에요, 이 커플이 바로 휴대폰 전원 끄고 잠적했다가요, 이틀 만에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발견됐대요. 마약할 때 썼던 주사기랑 같이요. 게다가요, 두 사람한테 마약 검사를 해보니까요, 바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택시를 탄 그날도 마약을 했었다고 하더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마약을 하고 강남 한 복판을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탔다니. 야, 참 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며 이 포상금까지 거절한 이 택시기사의 예리한 척이 아니었다면 이 마약 사범들도 잡지 못했겠죠? 테러다! 테러! 저요? 아니, 제가 폭탄 배달이라도 왔냐고요? 그럴 리가요. 실제로요, 이 배달 기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것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에서요. 자, 이 배달업체 직원 K씨는요, 임대 보증금만 30억 원이 넘는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로 배달을 가요. 그런데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에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 저기 백사도 우회전, 좌회전. 거기서 걸어 들어가야 돼.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은요,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으니 건물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아파트 옆문에 주차하고 걸어서 배달하라고 했다는데요. 이 멀쩡한 아파트 입구를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아파트 주변엔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게 돼요. 자,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요, 서울의 몇몇 고가 아파트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힘들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나면 그때부터 이 본격적인 미션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들이 배달 기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헬멧 벗으세요. 이유는요,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고문을 붙여두기도 하고요. 그리고는요, 차키나 신분증을 맡겨야만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대요. 보안 때문에요. 일부 건물에서는요, 입고 있는 이 패딩이나 조끼까지 벗으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자기네 보안 지침상 이거 꼭 벗어야 된다고. 아, 이거 도대체 보안 지침이 뭐냐? 그러니까 테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테러 위험이. 헬멧을 벗고 외투는 그럼 왜 벗느냐라고 했더니
안에다가 흉기를 숨겨서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요. 어떤 아파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돌아가신다면 문 하나 열고 들어가시면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음식 냄새 나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달 기사들은요, 아니 입주민들은 음식을 들고도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자신들에게만 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내가 냄새 나는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치 제가 냉장고나 세탁기가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삿짐이 올라가는 듯한. 결국 배달 기사들은요, 지난 화요일에 이 구체적인 갑질 사례와 함께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번 일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전국적으로 이 갑질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물 103곳 중에서 평균 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 그 배달 기사들과 고객들 사이에 이 갑질 문제 하루가 멀다고 발생을 하잖아요. 고객이 편해질수록 더 많은 배달 기사들이 불편해지고 있는 현실, 원만한 해결책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상 1타 뉴스의 1타 강사 김나연이었습니다.